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가정맹의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폭정은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는 얘기인데요. 얘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정맹의호, 그 의원을 살펴보면요,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태산을 지나다가 묘지 옆에서 통곡하는 아낙네를 봅니다. 사연을 물었더니 그 아낙네 대답하기를, 오래전에 시아비와 남편이 잇따라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는데 이번엔 제 자식까지 당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합니다. 그럼 왜 이곳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곳을. 했더니 그 아낙네가 대답하기를, 여기에는 포악한 정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호랑이에 물려 죽을지언정 포악한 정치, 학정 밑에서 신음할 수는 없다 해서 가정맹의호라는 고사성어가 나왔죠. 예. 당나라의 문인 유정우는 땅꾼 이야기라는 글을 썼는데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독사를 피해 폭정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호랑이와 독사 출몰 지역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음동세라는 비닐하우스 농성이나 물대포 만든 시위를 즐길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으로 호소하는 밀양 주민들은 외면당하고 철도 민영화 파업 참가자 8,565명은 하룻밤새 직위 해제를 당합니다. 정말 닭이나 개조차 안녕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말 한마디가 메아리가 천둥 같습니다. 이 울림의 의미를 모르는 이들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 오늘 한겨레신문 이상수의 고전중독을 인용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엄혹한 시대에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말 한마디에 메아리가 천둥 같고 이 울림의 의미를 모르는 이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죠. 이명박 2008년, 2007년이었나? 8년이었죠. 쇠고기 촛불은 겨울이 되면서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은 정통성 문제는 없었어요. 박근혜는 바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정통성 문제 때문에 겨울이 오는 대로 촛불이 꺼지기는 그냥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반성의 물결이 대학에서 고등학교로 번지는 지금 꽃피는 봄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네, 제가 어제 조중동매 종편의 장성택 보도를 보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이 관제 언론들, 친박 언론들은 장성택 3년상을 치를 그럴 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편만 그렇습니까? 지상파도 장성택, 김정은 아주 똥구멍까지 다 파먹겠다고 그것도 카더라 보도만 계속 내뱉고 있습니다. 왜 서울이 더 요란합니까? 경향신문 김진호 선임기자의 왜 평양보다 서울이 요란한가? 의 한반도 칼럼은 바로 이런 보도 행태에 대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소개해드립니다. 국가정보원이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 가능성을 처음 밝힌 지난 3일 진위를 떠나 왜 지금 발표할까 하는 의문부터 떠올랐다. 국정원 개혁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던 무렵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선 전국 중 뒷방에서 댓글을 퍼나른 죄과 탓이다. 이후 북한이 장성택의 숙청을 결정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내용과 관련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실제 사태로 이어졌다. 지난 13일 새벽에는 전날 열렸던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초췌한 모습의 장성택의 마지막 사진과 함께 그에 대한 처형 사실을 내보였다. 의혹과 경악, 충격의 끝은 섬뜩하리만큼 잔잔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장성택의 실각은 벌써 몇 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개월 전입니다. 사실 아마도 감청이 아니었다면은 장성택의 실각 사실을 국가정보원은 몰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감청도 국가정보원이 한 게 아니라 군의 감청부대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했으면 며칠만 늦었으면 국정원은 또다시 김정일 사망과 함께 장성택 실각마저 북한 중앙 TV를 통해서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야말로 박통희 2세 반인반신의 반인반수의 따님인지 반인반신의 따님인지 재수도 참 좋습니다. 예. 복수의 안보당국 관계자들은 사안의 위급성을 강조하는 데 급급했는지 정보기관 종사자의 금도 마저 넘었다. 군 정보당국 장성택 실각 감청으로 확인이라는 특정 보도를 제공해 주었으니 하는 말이다. 한 종편 방송이 얼마 전 대대적으로 보도한 뉴스다. 정보기관이 무슨 일이 있어도 감췄어야 할 정보 소스였다. 오죽하면 조너선 폴락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국정원 스스로 통신정보라는 소스를 노출함으로써 북한 사람들은 더욱 통신 보안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안타까워했겠는가. 국정원 작품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군 당국이 수집한 1차 정보를 발표만 국정원이 했을 뿐이다. 국정원의 행태를 보고 외교가에서는 누가 한국과 대북 정보를 공유하겠는가 하는 우려가 새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것들은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저 장성택 실각 그리고 그 엽기적인 모습들을 센세이셔널하게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죠. 네. 그 와중에 국정원이 슬그머니 내놓은 자체계획안은 심각히 짝이 없습니다. 국정원법이 기왕에 금지하고 있는 정치개입 금지 조항을 잘 지켰다는 서약만 하고 넘어가겠다는 계획안이 아닌 계획안이었죠.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장성택의 실각으로 흔들릴 체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장성택 처형을 둘러싼 국정원과 청와대의 과잉 홍보가 모두 정치적 필요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풍겨온 것은 사실입니다. 장성택은 북한의 대중 대남 경제 협력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장성택 이후 북한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 요란한 숙청 끝에 애써 여유를 부리는 평양의 행태는 물밑에서 치열하게 발길질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유유하게 수면을 가르는 오리를 연상시킨다. 서울의 행태는 정반대다.
물 위에선 추측과 가능성에 기반을 둔 발길질이 요란하지만 정작 물 밑에서 어떠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묘연할 따름이다. 북한 급변 사태는 아직 시나리오이다. 조용히 대비하길 바란다. 그 전에 국가 중추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의 위기라는 발등의 불부터 끄기를 바란다. 네. 언론이 그 기능을 상실하면은 그야말로 국가의 위기를 감지하지를 못합니다. 가장 극적인 예가 바로 김영삼 말기입니다. 언론은 태평성들을 노래했죠. 그러나 IMF는 그야말로 도둑처럼 몰래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민주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언론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국가의 위기를 감시하느냐, 감시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 국내 정보공작, 댓글 다느라 정신 파셔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김진호 선임기자의 이러한 이야기, 북한 급변 사태는 아직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그러니 조용히 대비하길 바란다. 그 전에 국가 중추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 위기라는 발등을부터 끝이라는 이 충고, 국정원, 그리고 남재준, 그리고 박근혜가 새겨들어야 할 충고일 것 같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탄생 500주년, 책마루가 내놓은 세번역 군주론. 군주의 능력과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범죄로 군주가 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충고를 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서울대 신철이 박사가 새로 번역한 책마루의 군주론.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 책마루 출판.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촛불이 릴레이 집회를 하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수요일 현지 시간으로 오후 7시 메릴랜드 엘코시티 하나름 마켓 앞에서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12월 19일에는 로스앤젤레스 월세 광장에서 오후 7시, 같은 날 시카고에서는 나일스시 아시프라자 마켓입니다. 아시가 아니고 아시프라자 마켓 앞에서 7시에, 오후 7시에 역시 열립니다. 자, 유럽으로 가볼까요? 베를린에서는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6시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촛불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파리에서는 트로카데로 인권광장에서 오후 6시에 역시 합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뉴욕에서는 우리은행 앞 맨하튼 코리아타운 앞에서 역시 합니다. 그리고 21일에는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서 오후 1시에 촛불 집회를 합니다. 같은 날 워싱턴 DC에서도요, 오후 2시에 링컨 메모리얼 센터인가? 네,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토론토, 캐나다입니다. 이번에는 토론토의 멜라스트먼 광장에서 역시 오후 6시에 촛불 집회를 합니다. 12월 20일 필라델피아에서는 오후 7시 인디펜던스 몰, 독립광장이라고 하나요? 여기에서 역시 오후 7시에 촛불 집회를 합니다.
전 세계로 번지는 촛불 집회. 그리고 대자보는 고등학생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이 정치 현실을 항의할 때 정권 무너졌습니다. 박근혜 정권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맨날 북한만 팔아먹지 말고요. 김종구 칼럼을 소개하기 전에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 10월 미래협동조합과 제의를 맺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제는 1600-3267, 1600-3267이고요.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래협동조합의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한 50명 정도 가입했다고 그러는데요. 12월 달에는 좀 저조하다고 하니까 상조, 상을 당하면은 자기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지정하는 주변 사람들의 상까지 포괄이 된다고 하니까 1600-326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김종국 칼럼을 소개하려다가 까먹고 일로 넘어왔는데요. 역시 어디가 남이고 어디가 북한인지 모르겠다는 김정구 논술위원회 칼럼 소개해드립니다. 천하의 망고 역적, 모반 대역 부도죄인, 오직 악행을 조장하며 아참하는 사람들만을 높이고 신임했으며 사치가 도를 넘고 형정이 문란하고 재정이 고갈돼 안팎이 무너짐에 이르니 대역 부도의 죄를 시인하자 자신이 보는 자리에서 처형하고 영모 가담자뿐 아니라 연좌돼 처벌을 받은 사람의 수를 헤아리기 힘들었다. 이런 말들이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벌어지는 현실의 묘사입니까? 조선시대 각종 사화와 당쟁, 반정과 영모 사건의 갈피마다 서려 있는 핏빛 어린 말들, 천하의 망고 역적, 모반 대역 부도죄인, 이런 핏빛 어린 말들이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에도 풍화되지 않고 살아남아 북한의 반문명적인 현실과 겹쳐 다가옵니다. 과거와 현실은 뒤섞이고 스며들어 하나를 이룹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은 또 어떤가? 반역 행위, 권력에 눈이 먼 자들의 폐륜적 발언, 무지막지한 권력을 동원한 난도질, 국가 전복 음모. 이는 북쪽에서만 들려오는 말인가? 안타깝게도 언론에 활자화된 남쪽 정치인과 권력자들의 발언이다. 상대편을 향한 증오와 경멸, 저주가 섞인 격한 언어들이 맹렬한 불꽃을 일으키며 난무한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는 과거와 현재, 남과 북이 서로 뒤엉키면서 어지러운 무늬를 그려내고 있다. 자, 김종구 논수위원이 묘사하는 이 남과 북의 현실을 보십시오. 도대체 어디가 남이고 어디가 북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장승택 체형, 그리고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물론 그 정도는 다르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유사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박정희가 신복의 총에 맞아 죽지 않고 계속 권력을 유지해서 유신체제가 이어지고 그리고 그 딸인 박근혜에게로 정권이 넘어갔다면은 북한과 똑같았을 겁니다. 1980년 그 엄혹한 광주 사태를 딛고 7년의 반동 정치가 있었지만은 결국 87년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박정희와 김일성은 똑같았죠. 예.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생긴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박정희의 딸 추종자들로부터 반인반신이라고 추앙을 받는 북한에서 위대한 영도자라고 추앙을 받는 김일성 일가의 백두혈통이나 반인반신이라고 충성하는 박정희 유신의 유신혈통이나 다를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로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고 오늘 온 수구 관제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서 유시민을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웃기는 것은 김현 칼럼에서 욕한 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 익명에 숨어있는 사설을 통해서 유시민을 조지더라고요. 나는 방금 김종구 논수위원의 이 칼럼에서도 지적했듯이 남과 북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구 꼴통 같은 인간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북한으로 가라고, 니나 가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런 주장은 과장이고
견광부회에 불과하다고. 북한이 왕조시대와 흡사한 것은 맞지만 남과 북을 결코 동렬해 놓고 바라볼 수는 없다고 말이다. 정말 그런가? 장성택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 처형에서 확인된 동토왕국 북한에 비하면 남한은 훈풍이 도는 따뜻한 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저 북한에 대한 상대적 우위로 자족해야 하는가? 북한은 장성택을 천하의 망고 역적으로 규정하면서 오만불순한 행동을 집중 비난했습니다. 남한은 다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한의 새누리당은 대통령 사퇴 촉구와 아버지 전체를 이야기한 민주당의 장하나 양성조 의원에 대해서 반역을 자행하고 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종자들이라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대통령에게 선서를 한 것이 불경제 정도를 넘어서 아주 역모제로 둔갑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북한의 최고 존엄에 대한 오만불선함, 그런 표현이나 남한의 최고 존엄에 대한 오만불선함을 반역죄로 몰아붙이는 이런 행태 남과 북에서 똑같습니다. 예, 남과 북에서 김정은을 욕하나 박근혜를 욕하나 똑같은 중범죄인 셈입니다. 장성택의 사형 집행이 육체적 생명의 강제적 지움이라면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은 정치적 살해 행위다. 그리고 이런 살해 행위 추진을 지켜보는 권력 주변 인사들의 반응 역시 대동소이하다. 장성택이 체포되는 순간에 포착된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참석자들의 얼어붙은 표정과 새누리당 국회의원 155명 전원이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장하나 양승조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동참한 데는 기본적인 유사성이 흐른다. 그것은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비굴함이요, 일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몸조심이다. 국회의원 각자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개별 헌법기관이라는 원론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비굴함, 일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몸조심,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남한의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도대체 나는 북한 노동당하고 새누리당하고 차이점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북한 김일성 일가의 세습 독재체제 유지의 핵심은 바로 위협과 공포입니다. 거기에는 국가안전보위부가 있습니다. 남한의 보수정권 세습에는 그 핵심에는 국가정보원이 있습니다. 한쪽이 유일체제 유지를 위해 장성택 숙청에 앞장섰다면 다른 한쪽은 보수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민주적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택 체행이라는 북한 상황을 빌미삼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정원에 무력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조직계획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권력자와 정보기관이 서로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행국입니다. 이거 어디 데자뷰 같지 않습니까? 1971년, 72년 7.4 공동성명 이후 김일성은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서 주석제를 신설해서 유일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박정희 총통체제를 굳혔어요. 지금 장성택 체형을 빌미 삼아서 김정은은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남한에서는 보수정권의 세습을 성공시킨 국가정보원의 계획을 가로막으려는 이 작태, 서로 다를 게 도대체 뭐냐 이 얘기입니다. 남북의 적대적 공존 관계는 여기서 그칠 것 같지 않다. 괴뢰 보수패당을 비롯한 온갖 적대 세력들의 책동에 대한 무자비한 철추, 무모한 도발과 같은 돌발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등의 말이 부닥치며 긴장의 파고는 점차 높아져만 간다. 정부와 국민의 일치 단결이라는 대통령의 말에서는 상대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이를 내부 정치에 활용한 과거의 모습도 겹쳐져 다가온다. 네, 북한의 야만성 그리고 반문명성에 대한 손가락질은 물론 있어야 되고 좋습니다. 그걸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내부 성찰입니다. 민주주의에 유해되는 권력 작동의 기본적 유사성에서 벗어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안보정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장성택 소멸에서 다시금 확인된 권력의 덧없음에도 한 번쯤 눈길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예,
권력은 무상한 겁니다. 박근혜 영원하지 않아요. 새누리당 국회의원 155명인가 154명인가 정신 차리세요. 북한 노동당하고 좀 차별성 좀 가지란 말입니다. 뭐가 그리 무섭습니까? 도대체 어디가 남한이고 어디가 북한인지 알 수 없다는 김정권 논술위원의 지적, 불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네,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까먹기 전에. 오해숙 생활단식 신정캠프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단식을 통해서 몸도 리뉴얼하고 국민TV 광고를 통해 단식을 하시는 분이나 하시려는 분들에게 권하는 오해숙 생활단식 신정캠프 일자는 내년이라고 해봤자 한 달 뒤입니다. 한 달 뒤도 아니군요. 보름 뒤입니다. 2014년 1월 4일부터 5일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입니다. 문의는 오해숙 선생님한테 직접 하시면 되는데요. 010-2013-8575 2013년 바로 치료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갑니다. 제가 하긴 했는데 한 번 더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 1월 4일부터 5일까지 오해숙 생활단식 캠프 안내해드렸고요. 그리고 국민TV 조합원들에게는 특별 조건으로 모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신청하시면 오해숙 생활단식 유니언이 참여자 모두에게 미래협동조합 출자금 일자를 제공 또는 정자나 자녀에게 일자를 드린다고 합니다. 국민TV 로고가 있는 700ml짜리 보온병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네요. 문의 전화 043-285-8575입니다. 자, 조합원 가입도 소개해드려야죠. 눈이 나빠가지고 잘 안 보인다. 경남 김해시 삼계동의 클라무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양천구 목 이동의 어진이 흐름님, 그리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PA8923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두 분은 출자금 납입도 조속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보면은 출자금 납입 여부도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고요. 백목오지님 자랑 좀 해달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게시판에 15일 강원도 조합원 사랑방 모임 우리 김용민 국장만 참가했죠. 저 아파서 골골 하고 있는데 오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화 안 받았더니 쌩 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날 7분이 조합원에 가입해 주셨답니다. 4명은 현장에서 납입을 했군요. 3명은 계좌이체 약속을 했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악한 마녀님은 지난주 금요일 알쏭달쏭 퀴즈 때 상품 타고 약속한 출자금 정자했다고 합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국민TV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요즘 보도가 잘 안 나오는데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선거 부정 지금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겨레신문이 오늘 사설로 적법 절차 공모에 묶인 121만 건의 불법 트위터 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재판 진행이 순조롭지 않은 모양이다. 검찰이 문제될 만한 트위터 글이 모두 2,200만 건이나 된다는 사실을 공개했으나 법정에선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 121만 건의 글조차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의 변호인들이 트위터 글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시작될 예정이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중단된 뒤 16일 재판에서는 121만 건 모두 국정원 직원이 작성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네.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누구나 법률상 보장된 방어권 행사를 통해서 제시된 증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이후 국정원 등의 수사방해에다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여러 차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공개 발언을 해왔다는 점에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 제기되온 것 역시 사실입니다. 최근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121만 건의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한겨레신문의 사설이 정말 걱정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원 전 원장 등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수집한 121만 건의 트위터 글과 아이디 등이
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빅데이터 업체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이를 수집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검찰이 업체로부터 이 정보를 입수한 것도 당연히 위법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검찰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걸 전제로 작성되는 트위터 글이 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가 아닐 뿐 아니라 법원에서 영장까지 받았으니 적법하다고 반박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검찰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다. 트위터 약관에도 귀하의 사용자 프로필 정보와 공개 트위트는 검색 엔진을 통해 검색 가능하며 사용자와 서비스로 즉시 전달된다고 돼 있다. 진짜 정말 주둥아리가 있다고 해서 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정말 원세훈의 변호인들이 내놓는 그 방어 논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후한무치의 그야말로 최고 전범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아니 검찰이 수집한 121만 건의 트위터 글과 아이디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니까 이게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었으니까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옆에 있으면 한 대 싸대기를 올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정원은 사건 초기부터 직원 배치표 제공을 거부하고 검찰의 원내 압수수색이나 직원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방해로 일관해 왔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받아 체포해온 직원들에게 변호사를 통해 진술을 거부하도록 강건하기도 했습니다.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 도중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이 그야말로 정권의 압력에 의해서 바뀌는 등 정권 차원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이런 압조건을 뚫고 트위터글 121만 건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그것도 2천만 건이 넘는 것 중에서 손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121만 건만 증거로 제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트위터글을 놓고 개인정보라고 운운하면서 증거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를 모두 국정원 직원이 작성했다는 걸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는 그런 과제까지 검찰이 안기했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물론 이런 변호인들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도 그야말로 돌머리는 아닐 테니까요. 자칫 이런 주장이 수용돼서 사건의 실체가 가려지고 국기문란 범죄의 진실이 은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희망가득님 조금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이번 철도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시민 반응을 보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혁명적입니다. 이토록 광범위하게 많은 시민들의 파업을 지지한 기억은 없습니다. 이번 파업 기간 중에 열차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는 안내 방송을 듣던 한 시민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겨우 15분 늦었는 걸요. 당신들의 파업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겨우 1시간, 겨우 4시간이라고 말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 사는 사이에 다가간다. 라는 한겨레신문 이명수 칼럼 정말 공감이 갑니다. 더불어서 한신대 임성민 교수 나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파업에 비우호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강력히 지지한다. 철도노조가 철도산업의 붕괴와 코레일의 파산을 두고 볼 수 없어 나선 절체절명의 파업이기 때문이다. 나는 2012년 여름 대전에서 열린 경실련 주최 토론회에서 정부가 수서발 KTX를 쪼갤 때는 철도노조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나는 왜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를 쪼개려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이유를 수수께끼 풀듯 국토교통부 관료들이 코레일에 한풀이를 하는 것이거나 퇴임 뒤 자리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추측할 정도로 그 논리가 빈약하다.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는 경쟁체제는 설득력이 없다. 철도는 구조적으로 지역 독점으로서 경쟁이 되지 않고 네트워크 산업에 가뜩이나 규모의 경제에도 미달한 한국 철도를 쪼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애초에 철도 산업은 경쟁이 이익이 없는 산업입니다. 2008년 11월에 미국 육상운송국 보고서는 철도 산업의 특성상 경쟁보다는 효과적인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7조 6천억 원, 17조 6천억 원입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데다가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코레일은 수소발 KTX를 쪼개버리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KTX의 수도권 동부지역. 수소에 챙겨보십시오. 결국은 강남 승객들 다 글로 갈 것 아닙니까? 수도권 동부지역 승객을 빼앗기면 코레일의 적자는 수직 상승하고 그 적자는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레일 사장이 되기 전에는 수서발 KTX 자회사 분리 운영은 궁극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낳을 것이며 수서발 KTX 자회사 분리 운영이 효율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없다며 수서발 KTX 분리를 반대해왔던 최현애 사장은 수서발 KTX는 철도 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코레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다. 코레일이 흑자를 내면 수서발 KTX 지분을 사들여 100% 자회사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현애 사장의 말바꾸기에 놀랍고 민망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돈이 나와 흑자를 낸단 말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소가 웃을 소리라고 말합니다. 수서발 KTX가 분리되면 코레일의 적자는 눈덩이 불어나듯 늘어나게 돼 있는데 최현애는 무슨 재주로 흑자를 낸다는 그 말입니까? 뭔가에 홀리지 않고서는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성민 한신대 사회과학대 교수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최현애 사장이 철도도 잘 알고 이 나라 최고 권력자와 선이 닿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현애가 국토교통부의 KTX 쪼개기 업무를 온몸을 던져 저지해 줄 것으로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최 사장은 국토교통부의 갑질에 무릎을 꿇고 철도산업 죽이기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 문제는 최 사장이 해결했어야 하는데 해결을 못해서 노조가 나선 것이다. 한국 철도 산업의 붕괴는 곧 철도 종사자들의 생사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마땅히 철도 노조가 나설 수밖에 없다. 수서발 KTX를 떼어내 가면 곧 코레일은 망하는 것이다. 내 직장이 망하는데 가만히 있어라는 소리가 먹힐 수가 없다. 네, 수서발 KTX로 분리되면은 언제든지 몇 사람이 모여 정관만 고치면 민영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다. 박근혜가 나서서 민영화는 절대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민영화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국 철도의 죽음은 곧 국민의 부담입니다. 철도 노조는 한국 철도가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철도 노조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